그녀는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서울 시그니엘에서 하루 200만 원짜리 스위트룸에 머물던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등록한 어학원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범한 한국어 선생님이었고 조용히 말하고 차분하게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 같은 시간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엘은 그대로 둔 채 그의 옆집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잠시 머물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한 달 정도 여행하며 좋아하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돌아갈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6달이 되더니 어느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곤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경호원 2명과 함께 지내는 조건이었지만요. 서울의 시그니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한 곳을 고르셨던 거죠. 64층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서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자리처럼 빛났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소들을 직접 방문하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쇼핑몰에서 혼자 쇼핑을 하고 영화관에서도 혼자였죠. 경호원들은 늘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때로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진정한 소통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기로 결심한 후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했지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그를 만났죠. 어학원 첫날,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여러 외국인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셔츠에 깔끔한 정장 바지를 입은 그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학기 한국어 중급 과정을 담당하게 된 선생님입니다. 차분하고 깊은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하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법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셨죠. 그의 수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업을 듣고 돌아갔지만 어느 날 문법에 대한 질문이 생겨 수업 후에 남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질문이 끝나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질문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어 학습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혹시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드라마나 영화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추천작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학원 근처의 작은 서점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책을 판매한다는 정보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수업 후에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와의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학원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넸어요. 그는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었고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업 외의 시간에 그와 나눈 첫 대화였어요. 그는 수업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었죠. O 그날 projeto 이후로 학원 Juntos Educar, que 밖에서도 premia 종종 그를 todas as 마주치게 áreas da 되었고 educação. O 점점 더 projeto 많은 Juntos 대화를 나누게 Educar, que 되었습니다. premia todas as 어느새 저는 그의 수업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와의 만남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더 이상 단순한 학습이 아닌 그를 만나기 위한 이유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 중에 한국의 계절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계절마다 한국인들이 즐기는 문화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봄에는 꽃놀이, 여름에는 계곡과 바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꽃 축제와 같은 것들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벚꽃 명소 몇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덧붙였어요. 이번 주말에 저도 벚꽃 구경 갈 예정이었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가실래요? 다른 학생들도 몇 명 초대할 생각이에요. 그 말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물론 경호원들도 함께 가야 했지만 최대한 티나지 않게 부탁드렸어요. 그들은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기로 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약속된 장소에서 그와 다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해 주었어요. 그날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고 한국의 봄을 만끽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학원의 문화체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학생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의 수업은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한국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에게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과 배경에 대해 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외국에서 온 평범한 유학생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그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었어요. 시그니엘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호화로웠지만 점점 더 그의 세계에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게 된 한국인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도심 속에서 혼자 빛나던 저는 이제 그를 통해 평범하지만 따뜻한 한국의 일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고층 건물과 화려한 쇼핑몰, 최고급 레스토랑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 그가 말해주던 작은 동네, 가족적인 분위기의 식당, 서로를 아는 이웃들이 있는 그곳이 점점 더 끌렸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에게 한국 가정집은 어떤지 물어보았어요. 그는 자신의 집을 예로 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정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언젠가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그니엘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걱정, 경호원들의 반대, 그리고 제 신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그가 사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큰 아파트가 아닌 작은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곳에서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고층 빌딩에서 바라보는 서울이 아닌 그 속에서 함께 숨쉬는 서울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는 동네 근처에 집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시그니엘의 집은 그대로 두고 추가로 집을 마련하는 조건이었지만요. 그렇게 저는 그의 집 근처에 부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집을 원했어요.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집을 완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학원 수업이 끝나고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사했어요. 혹시 집들이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습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학원의 선생님들도 초대했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집들이 날 모두가 제 새 집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한국적인 요소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도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담으셨네요. 그의 칭찬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집안을 걸으며 이곳이 진정한 제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시그니엘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다른 삶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가 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물론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우연한 발견이었죠. 그날 이후로 종종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산책을 함께 했고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에 이끌려 동네 곳곳을 둘러보며 또 다른 서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대형마트가 아닌 작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형 공원이 아닌 작은 골목길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신분에 대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유한 외국인 정도로만 알고 있던 그에게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그가 제 신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의 다른 선생님이 우연히 저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에게 알려준 것이었어요. 처음에 그는 믿지 않았지만 결국 사실임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그는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목소리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그동안의 관계가 변할까봐 두려웠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달라질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그저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여전히 같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었고 제 배경이나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문화 차이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극복해 나갔어요. 그는 제 문화를 존중했고 저 역시 그의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시그니엘보다 그가 사는 동네 근처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경호원들도 이제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께도 연인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그를 직접 만나보시고는 마음을 놓으셨어요. 우리는 2년 동안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는 제게 청혼했어요. 한국의 전통 방식과 사우디의 문화를 조화롭게 담아낸 특별한 방식으로요. 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청혼은 제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더불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함께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에 잠시 머물 예정이었던 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 속에 숨겨진 작은 행복을 발견한 저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결정,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끄는 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곳을 산책하는 것이 저의 일과가 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가끔은 이른 아침에 그도 합류했습니다. 학원에 가기 전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서울 외곽의 평화로운 동네에서의 삶은 시그니엘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최고급 레스토랑도 화려한 쇼핑몰도 없었지만 그 대신 정이 있었어요. 이웃들은 서로를 알고 챙겼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그런 따뜻함이 있었죠.
처음에는 경호원들이 제가 이곳에서 지내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시그니엘처럼 보안이 철저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이곳의 안전함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지켜보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들도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동네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의 세계는 점점 더 제 세계가 되어갔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가고 그가 즐기는 음식을 먹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인의 일상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자라면서 저는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저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손수 준비한 저녁 식사의 기쁨, 함께 산책하는 평화로운 시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대화의 따뜻함,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 제 삶을 채워갔어요.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면 갈등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이해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제 문화와 종교를 존중했고 저 역시 그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이 오히려 우리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청혼을 받은 후 저는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을 말씀드리고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저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지만 이내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사우디의 결혼 문화가 함께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연애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바로 제 진짜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그저 부유한 외국인 유학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시그니엘에 살고 있다는 것과 외곽에 집을 하나 더 마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가 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적당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밀은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매일 밤 그와 헤어진 후 시그니엘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항상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오늘은 왜 말하지 못했을까? 언제 말해야 할까? 그가 알게 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는 참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에게 제 배경을 고백한다면 과연 그도 저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저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그의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초여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평소의 차분함 속에 무언가 무거운 생각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남동생은 대학에 갓 입학했는데 등록금 문제로 휴학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게는 그저 작은 금액에 불과한 돈이 그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이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시그니엘로 돌아와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익명의 후원자를 통해 그의 어머니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남동생에게는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변호사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마치 그의 어머니가 병원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것처럼, 남동생은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처럼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일주일 후 그는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비가 병원의 특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해결되었고 남동생은 뜻밖의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그는 모르지만 제가 그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욱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그의 따뜻함, 성실함, 진정성,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여름이 무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그의 어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가족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그의 어머니는 수술 후 회복 중이었지만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반갑게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오래된 소파,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 모든 것이 그들의 역사와 사랑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저는 제가 시그니엘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 나라, 가족, 한국에 온 이유 등에 대해서요. 저는 가능한 한 솔직하게 대답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의 어린 시절 앨범을 함께 보았습니다. 골목길에서 뛰어노는 어린 그의 모습, 학교 졸업식 때의 사진, 첫 번째 상을 받았을 때의 자랑스러운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이 그를 지금의 그로 만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호화로운 궁정 같은 집에서의 생활, 늘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던 나날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자라왔어요. 그날 이후로 신분 차이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시그니엘의 64층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불빛들은 이제 저에게 위안이 아닌 괴로움을 주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그가 있다는 것, 그와 저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데이트가 늘어날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저를 떠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가 문득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행복한가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는 것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따뜻함과 안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욕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시그니엘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밀을 감추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그가 저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적어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의 주요 경제지에 저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막내딸, 한국에서 은밀한 연애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그의 모습도 흐릿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마도 누군가 우리를 미행했던 모양입니다. 그 기사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이 기사를 보게 된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해해줄까요? 잠시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그는 단지 만나자고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그가 기사를 봤다는 것을요.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아도 그의 표정이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기사를 봤어요.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기색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왜 말하지 않았나요? 왜 그동안 숨겼나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온 이후부터 그를 만난 후 느낀 감정들, 그리고 왜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해주는 것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 봐준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게 마음이 커질수록 이 비밀은 더 무거워졌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저를 다르게 볼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는 침묵 속에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조금씩 이해의 기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장학금도 사실은 제가 한 일이에요. 익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말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그건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기사를 봤을 때 믿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배신감도 느꼈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소한 그가 저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든 기다릴게요. 그동안 당신에게 숨긴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저 역시 많은 것을 정리해야 했어요. 시그니엘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저를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역시 기사를 보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나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전하지 않으니 곧 귀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을 떠난다는 것은 그와의 이별을 의미했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가 저를 다시 받아들일 가능성도 불확실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시그니엘 로비에서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놀라움과 기대감을 안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여전히 서먹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시그니엘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숨겼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점점 생각해보니 당신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가 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희망의 신호였어요. 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매일 전화하고 싶었지만 당신에게 시간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감정, 생각,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요. 그는 여전히 제가 숨긴 것에 대한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배경을 가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처음에 저를 경계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이라는 제목만으로 저를 판단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과의 연애를 반대하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점점 태도를 바꾸셨어요. 마침내 그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는 함께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저희 가족을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이 진정성 있게 대화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에 감동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셨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가을 저녁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제게 청혼했습니다. 반지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진주 반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보라고 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보다 이 진주가 당신에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당신처럼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느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양쪽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사우디의 결혼식을 조화롭게 결합한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우디 석유 재벌가의 딸이 왜 한국의 평범한 선생님과 결혼하는지, 그것도 왜 한국에 남기로 했는지.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삶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미래의 행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 외곽의 그 동네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은 가끔 방문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이곳에서 보내요. 작고 소박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만의 공간에서요. 그는 여전히 한국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고 저는 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해 한국과 사우디 간의 이해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 않지만 매 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해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삶이 제게는 완벽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 남고 싶다고 느꼈습니다.